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여러분 요새 경기가 참 안 좋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은 제 영역이니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이재명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때처럼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은 문재인이랑 좀 다르게 하지 않겠냐고.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저랑 부동산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문재인 때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 다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하라고 공부합니까? 사실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저야 뭐 이 분야가 제 일이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때 했던 거 사람들 다 까먹었어요. 이게 언제예요 벌써 여러분? 8년 전, 9년 전이에요. 그때 시작 2017년도가. 그러면 이제 까마득하죠. 하지만 기억하고 되살려 봐서 비교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요걸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재명 정권이라 부르기도 싫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문재인 때랑 부동산을 비슷하게 망가뜨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새로 나온 책 지금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평도 좋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나 구매 가능하시고, 또 제가 요새 상황이 좀 그래서 아래 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하기로 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대표적인 일은 다른 거 다 됐고요. 규제를 잠깐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규제 말고 세금 올린 거 얘기해 봅시다. 세금 올려도 된다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세금을 올리면은 정가된다. 세입자가 더 괴롭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물가도 오른다. 그리고 소비력이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과 동반돼야만 이게 건실한 거고, 경제 성장 없이 그냥 유동성을 뿌리거나 자꾸 개입해서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세금을 왜 이렇게 올렸을까요? 총 세 가지 테마요. 첫 번째, 부자들 것을 뺏어주겠다. 정권의 정당성. 두 번째,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돈을 뺏어서 쓰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지 할 일이 많잖아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엮여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부자 혼내준다는 컨셉을 채우는 거고요. 사실 약간 허상이죠. 두 번째는 지지하는 사람들 돈 퍼주는 정책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세금 걷어서 생색내고 뭐 발표하고 여기 돈 뿌리고 저기 돈 뿌리고 엉뚱한 짓 하고 뭐 태양광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규제한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규제도 중요한데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세게 하고 막 대출까지 틀어막아가지고, 그리고 금리 급등기도 있었잖아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은 지금 서초나 아니면 한남동이나 아니면 압구정이나 되게 좋은 아파트 있죠. 이거는 제가 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되게 좋은 아파트가 지금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한 돈이 한 4천 정도 깨져요. 한 3천에서 4천? 좀 더 깨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회적 비용 포함이에요. 4대 보험이랑 보유세랑 종부세랑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비, 이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있으면은 부동산 수수료까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한 4천 깨진다고 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아마 이대로 가면은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요거 한 1억까지 땡기려고 할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4천짜리가 막 6천, 7천, 사실은 8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4천짜리를 8천으로 한 번을 올리고 좀 눈치 보다가 9천, 1억, 1억 2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입지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실거주자, 똘똘한 한 채인데 1년에 돈을 한 1억씩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한 3, 4천 뜯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4천 좀 넘어요.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잖아요. 그럼 1억 뜯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요 입지에 집을 갖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로 나갈까요? 갑자기 어떻게 강제 이사를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소비를 줄여요. 위에서 소비를 줄이면 이게 낙수 효과로 쭉 내려옵니다. 소비를 다 줄여요. 두 번째, 2잡, 3잡, 4잡을 띱니다. 왜?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럼 돈을 더 못 써요.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시간이 흐르고 걸러지고 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되게 튼튼하죠. 경제적으로 되게 체력이 좋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냈던 세금이랑 낼 세금을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공급자가 제한되니까.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정신병자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월세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월세가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급하게 오를까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물론 한 가지 원인은 아니지만 세금을 올리면 시간차를 두고 월세가 오른다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유럽 주요 국가랑 미국에선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건드리고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건드리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괴롭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출도 막았잖아요. 그럼 주요 입지에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로 가야 돼요. 근데 월세가 비싸졌죠. 왜 비싸졌어요? 집주인 때문에? 집주인 돈 내기 바빠요. 세금으로 다 뜯기거든요. 세금이 전가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탓을 해요? 집주인 탓을 하잖아요. 집주인 월세 받았죠. 이거 세금 누구한테 내요? 국가한테 내요. 그러니까 월세 내면 세금 뜯기 편해요. 전세는 세금이 없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들 욕하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월세 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월세 내다 왜 끝내느냐? 이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거든요. 이분이 자영업자에도 경기가 안 좋아요. 왜? 세금을 올렸으니까 쓸 돈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쓸 돈, 소비 쿠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 안 좋죠. 그럼 내 월급 그대로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세금 올리면서 동시에 뭘 했습니까? 화폐를 풀었죠. 채권만에 계속했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경기는 안 좋은데 월세는 비싸졌는데 물가도 올랐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전락하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고 싶은 시스템이 이거예요. 자, 오늘 테마가 뭐였죠? 이재명이는 문재인처럼 할 거다는 거죠. 이재명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사람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사는 거, 이거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신병이에요. 이 사람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국토부 장관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요? 잼버리 했던 사람이에요. 잼버리 정신이 뭐예요? 밖에서 텐트 치고 자라. 더워도 더러워도 뭐 화장실 멀어도 아무리 더워도 넌 버텨. 난 안 버틸 건데 너넨 버텨. 잼버리 정신이야. 남한테 그거 시키는 사람이야. 잼버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인데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텐트 치고 살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아마 이들하면 건설사 때려잡고 기본주택으로 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재명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영구집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아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때랑 다른 게 뭔데요? 주요 포인트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집을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이 예전에 세금으로 집을 안 잡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지만 그거 믿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건 잘못이 아닌 게 뭐 믿는 거 외에 방법이 더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믿는 거 외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아무튼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규제는 이미 다 돼 있어요. 뭐 문재인 때랑 다르다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규제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때 했던 규제가 대부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와중에 대출 규제가 진짜 센 건데 그걸 더 하고 있고 규제는 문재인 때보다 더 세게 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시까지 가세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와중에 세금을 올리면요, 본인들은 나쁠 게 없어요. 즉 결론을 내리자면 문재인 때 완성된 시스템을 받아서 세금만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집 공급이 안 돼요. 다주택자를 안 살렸으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집이 공급이 되겠어요?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가면서 월세도 계속 올라가면서 전세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잠깐이라도 잡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규제는 안 통하고요. 대출을 막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막아도 현금 부자들은 못 막아요. 뭐 보세요. 대출 막았죠. 규제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좋아하는 집은 지금 계속 올라가요. 멈추질 않고요. 금매가 안 나와요. 왜 금매가 안 나와요? 털릴 사람들은 털렸으니까. 현금성이 없는 집주인들은 다 털렸으니까. 지금은 강남에 강남 집에 살만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한 사람만 강남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꺼지라는 겁니다. 이게 서민 지옥을 만드는 거고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서 마녀 사냥을 하면서 나한테 표를 달라는 거죠. 이걸 개돼지 취급한다고 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재명의 부동산은 문재인의 부동산보다 더 최악이 될 거예요. 왜? 문재인 때는 그나마 문재인 전에 자유시장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어요. 얘가 국가를 망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가져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들어왔죠. 더 빨리 망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 집 마련 못해요. 옛날에 대출 내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제가 특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왜 집을 사라 그러냐? 안 산다. 지금 왜 사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또 얘기할 거야. 집 사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얘기할 거야. 집 사지 말라고. 주식하라고. 그걸 또 믿으세요? 말했잖아요. 속고 또 속으면 본인 잘못이라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세 살다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겠죠. 월세 내다 끝나겠죠. 근데 월세 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죽일 놈의 집주인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냥 지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세금 올리면 여기서 세금 더 올리면요, 더 최악으로 가고요. 강남의 부자들만 확실하게 모이고요. 전국에서 강남으로 모일 거고요.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주택 공급은 안 될 거고, 월세는 더 올라갈 거고, 전세도 올라갈 건데, 매매랑 전세는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할 거고, 찍어 누를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거고, 월세가 너무 올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사회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주택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완전 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완전
발바닥에 불이 붙을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지 알아요? 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늘리겠다. 지금 8%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사 때려잡고 있잖아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건설사를 죽이면 집을 누가 지어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말도 안 해. 공급이 없어요. 이게 원한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뽑아놨으니 돌아가겠습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죠. 이빨 꽉 깨물고. 그리고 빨리 맞는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문의하셔서 지금 제가 24기를 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튼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문제도 다루고자 하거든요. 경제 문제랑.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